안녕하세요. 또라빗입니다. 이번엔 나는 솔로 16기 115화 상철이 영숙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장면에서 주로 영숙이 하는 말에 숨겨진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적 사진 고르기로 영자와 데이트를 마치고 온 상철이 소파에 앉기가 무섭게 영숙과 상철이 대화하는 꼴이 보기 싫었던지 플라잉 몽키 역할을 자청한 정숙이 상철에게 라면 어디 갔냐고 하면서 영숙에게 라면을 끓여준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무례한 지시를 합니다. 사실 상철이 라면을 한번 끓여준다고 한 게 약속까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철은 별 반응 없이 라면을 끓여주겠다면서 공용 주방으로 가자고 합니다. 내가 영자랑 데이트하는 동안 영숙의 질투가 심했나 보네. 그렇다면 바로 끓여주지. 나 짜장라면이에요. 맛있게 끓여줘요. 끓일 수는 있죠. 영숙이 딱 이 세 마디만 했는데도 나르시시스트가 사람을 대할 때 자기는 갑이고 나머지는 을로 만드는 바로 그 특징이 딱 보입니다. 첫 번째, 나르는 대부분 무조건 나라고 합니다. 나르는 우월의식, 특권의식 때문에 누구한테든 지기 싫어서 저라고 안 합니다. 영숙은 오빠라고 부르기에도 거북한 10살 많은 유교보이 상철한테 아주 당당하게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극강의 이기주의입니다. 상철은 영숙과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영숙도 상철한테 어떤 라면이 좋은지 정도는 물어보는 게 상식인데 나르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난 짜장라면 먹을 거다. 난 라면까지 정해주면서 네 수고를 덜어준 거고 그건 엄청 배려한 거지. 나르나 소페는 이런 식의 쓰레기 같은 배려를 합니다. 세 번째, 나르는 무조건 명령하고 지시하고 자기 부탁을 남이 대신하게 만듭니다. 영숙 대신 정숙이 상철에게 라면 끓이라고 명령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갑의 위치에서 명령을 내리면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상철이 유교보이에 놓기친 남인 건 유명합니다. 사실 상철 같은 소패가 아닌 일반 놓기친 남이 몇십 년 만에 라면을 끓이는데 일반 라면도 아닌 짜장라면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해주는 상황이고 맛있게 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면 어둥지둥하면서 더 실수하게 될 게 뻔합니다. 진짜 상철이 실수했다면 영숙의 비웃음과 조롱 섞인 질책을 받았겠죠. 나르는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의 자존감을 하락시킵니다. 네 번째, 사사건건 타인의 능력과 수준을 무시하는 미묘한 공격으로 수평 관계를 무너뜨리고 수직 관계, 모든 관계를 갑을 관계로 만듭니다. 누구라도 상철의 라면 끓이는 능력과 수준을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 영숙은 끓일 수 있죠. 또 아닌 끓일 수는 있죠. 라고 했고 미세하게 속을 긁는 뉘앙스가 담긴 게 말투에서 느껴집니다. 이 정도 말에 발끈해서 대꾸하거나 되받아치면 별것도 아닌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속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공격당하는 당사자는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르는 사람을 이렇게 교묘하게 깎아내립니다. 예, 서페 상철은 영숙 얼굴도 안 보고 간단히 예라고만 하죠. 나르와는 말을 짧게 합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물 넣고 물 끓이고 넣어야죠. 근데 그냥 해도 돼. 상철이 짧게 대답하니까 영숙이 또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상철이 잘 못하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르가 이러는 건 주의 환기와 사건 확대로 사람들 시선 끌어 당하는 사람 바보 만드는 게 1차 목적이고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딱 달라붙어 잘난 척하고
혼수질하는 게 2차 목적입니다. 여기에 플라잉 몽키들까지 합세하면 순식간에 사람 바보 됩니다. 역시 소패 상철은 이번에도 어떤 흔들림도 없이 영숙의 훈수를 단호하게 무시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겠다고 짧게 대답합니다. 한번 헹구고 버리세요. 요즘엔 진짜 유아들 발레 가르치는 말투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런 말투로 하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들으면 열받고 화를 내는 게 나리인데 영숙 본인은 이런 고압적이고 시건방진 명령조의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숙이 이렇게 상철한테 계속 전방 떨면서 혼수질과 명령질을 하고 있는데 소패 상철은 전혀 흔들림 없이 뭐든 시키는 대로 조용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숙은 상철한테 영자와의 데이트에 대해 꼬치꼬치 취조를 시작합니다. 몇 시에 나왔어요? 몇 시에 왔어요? 데이트 간 거 신경 쓰였어? 아니요. 왜 신경이 안 쓰여? 신경 써야지 되지. 호감이 있다면. 나 신경 안 쓰였는데요. 영자님은 상철님이 스타일 아닌데. 아니래요? 아니, 알잖아요. 딱 봐도 영자님이 상철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숙이 광수한테 한 잔무당 짓거리, 에피셜 공격을 상철이한테도 하면서 영자에 대해 단정하는 공격을 하지만 상철에겐 전혀 안 통하니까 영숙은 당황하게 됩니다. 상철이 드디어 짜장라면을 마님 영숙에게 대령합니다. 이번엔 확실히 미국 가면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못을 받겠어. 상철아, 대답 잘해라. 100점이네, 100점. 아주 맛있겠어. 냄새도 좋아. 우리 얼라 잘하네, 잘해. 기특하다. 내가 얼라 키운 보람이 있네. 일에 잘하는 사람이 안 하면 안 되지. 계속해야 하지. 잘하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라면 조용히 끓여준 거니까 너야말로 잘 들어. 너 미국 가면 살림해야 된다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야지. 그 이상은 힘들어. 안 되겠다. 왜 그리 하기 싫은데? 주방일 하기 싫어요? 귀찮잖아. 받아 먹는 게 좋지. 받아 먹으면 설거지는 해요? 안 하잖아. 안 해. 어? 설거지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쉬지. 캬캬캬캬. 왜? 먹고 나면 잠아. 크크크. 한숨 나오네. 김치가 참 맛있네. 응, 많이 먹어요.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저 말고 그냥 집에 살림 맡아줄 사람을 찾아요. 좋아하는 사람 찾으면 자동으로 해주겠지. 난 살림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해주고 싶을 텐데. 1년에 한 번? 나 빼고 1년에 364번 해. 그럼 돼. 400번도 아니고 300번 정도 괜찮아. 그럴 일 없다. 미국 너무 가부장적이다. 미국의 문화가 그런 게 같이 적정선으로 섞이는 그런 게 있어서 괜찮아. 둘의 대화를 보면 나르시시스트 영숙이 이리저리 공격을 하고 있지만 소패 상철은 전혀 감정적인 흔들림이 없이 영숙을 계속 후드려 패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쉬운 거 없으면 절대 져주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영숙은 끝까지 소시오패스 상처를 상대로 건방은 떨고 기싸움을 했지만 별 소득 없이 지가 먼저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에서 나르나 소페를 만나게 되면 소페 상철과 같은 사람이 아닌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공감 능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한테 수도 없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늘로 찌르는 공격을 받게 되니까 뇌가 망가질 수 있고 그러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영숙 같은 악인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도 상철이처럼 악인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바라는 건 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능력이나 스킬을 갖출 수 없다면 나르 소페에 대한 방패막이 세워지기엔 갈 길이 먼 게 현실이라 피해자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거리를 두고 악인들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야만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